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 많이 오셨군요. 그죠?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강의는 뭐냐면, 제가 최근 2년간 실강 학생들하고, 그리고, 인터넷 수강생들 중에서 게시판에 있는 올라온 글들을 모니터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기초화학의 어려움을 이제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이제 저하고 그 다음에 학원 관계자분들이 이제 인지를 해가지고 이 강좌를 만들게 됐는데, 사실 이제 STP 화학이 저희 이제 기본 강좌 아닙니까? 그죠? SP 화학과 그 다음에 각각 직렬별로 환경 직렬, 그 다음에 식품위생 직렬 해가지고 다른 주요 과목들하고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가 공무원 고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STP로 바로 들어가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떤 고충이 있었냐면, 기초가 없는 상황에서 STP로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꼈어요. 그죠? 사실 나는 원소 기호도 잘 모르는데, 또는 STP 화학 중안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완벽하게 숙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급 내용을 듣다 보니까 징검다리 역할하는 그런 강좌가 사실은 이제 부재 중에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대박 열린 고시학원에는 기초화학이 12강 분량에 해당하는 기초화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량이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야심차게 준비한 게 뭐냐면 36강짜리 기초화학을 드디어 오늘부터 촬영하고 그다음에 실강은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맞습니까? 우리 그거 준비하러 오신 거 맞죠? 그죠? 그래서 36강이다 보니까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시간도 어느 정도 우리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세하게, 그리고 아예 하나도 모른다라는 전제하에서 제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준비하는 학생들도 아무 부담 없이 수강하시고 그다음에 오셔서 이 수업에 이제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 강좌가 시작됐고요. 교재 잠깐 소개해 드리면은 우리 강두수 화학 기초 완성 해가지고 요 교재가 이제 다 준비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맞습니까? 그리고 요거는 어떤 테마로 이제 준비되어 있냐면, 일단 교재 첫 페이지 앞에 표지에다가 제가 넣어놨어요. 일단 공무원 화학의 레알 기초, 그죠? 레알 기초, 정말 진정한 기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보다 더 쉽고 재밌을 수는 없다. 제 강의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뭐로? 재밌기로, 그죠? 웃기기로 제 유명한데, 더 재밌고 더 쉽게 강좌를 준비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STP 화학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겁니다. STP 화학은 일단은 공무원 고시 화학이 그렇게 만만한 과목은 아니에요. 게시판에 질문이 굉장히 많이 와요. 첫 번째 뭐냐면 범위가 어디입니까? 범위를 제가 딱 픽스해서 말씀드릴게요. 어디냐면, 일단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화학 1, 그리고 화학 2, 이거는 이제 다 들어가고요. 그리고 일반 화학의 일부가 들어가는데, 우리 학생들 대학에서 다 배워보셨겠지만 일반 화학 책이 어때요? 배구작이 딱 좋죠? 굉장히 두꺼워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화학 1, 2와 연계되어 있는 좀 심화 과정이 일반 화학에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껴요. 도대체 얘는 어디까지 들어갈 것이며, 그 다음에 안 들어가는 부분은 어디냐, 이런 것들을 좀 인지하기가 쉽지 않은데, 제가 그거는 어디가 명백하게 알려주냐면 기출문제가 명백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일단 STP 화학은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최적의 공무원 고시양을 고시화학량을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보다 이제 항상 강의를 할 때는 리드를 적용해가지고 점점 시험이 매년 어려워지고 있다는 건 인지하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리드를 적용해서 조금씩 분량을 좀 늘려나갑니다. 늘려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기초화학은 STP 화학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분명히 해드릴 것이다 라는 걸 좀 자신있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요즘에 아주 경쟁이 치열합니다. 올해 6월달 4월달에 이제 경쟁률을 보면 보통 150대 1, 200대 1은 기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점을 맞지 않고서는 합격하기가 굉장히 불안해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 화학에 만점으로 가는 초석이 되겠다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로 제가 이 강좌를 준비했으니까 한번 우리 열정을 가지고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표지에 대한 설명은 제가 그렇게 하고요. 자, 한 장 넘겨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차례가 나와요. 차례는 일단은
그 12강짜리 기초화학에는 좀 안 싫은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뭐냐면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만 발췌해서 싫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선생님 기초화학에서 안 배운 걸 STP화학에서 갑자기 배우니까 좀 어려웠어요. 라는 그 얘기들을 많이 해서 제가 각 단원별로 다 용어 정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개념을 요번 그 기초 완성에는 36강을 할애했기 때문에 다 조금씩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과학이라는 과목, 특히 화학이라는 과목은요, 이 자연현상에 대한 정의에 대한 학문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정의입니다, 정의. 정의를 인지하고 있어도 문제에 적용하기가 힘든데, 인지조차 못하고 있으면 문제 적용은 이미 물 건너간 거다. 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정의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하나. 그리고 공무원 시험을 볼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들은 거의 퍼펙트하게 내용들을 다 머릿속에 암기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 화학은 암기 과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암기 과목이라는 부담은 사실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반복학습을 통해가지고 좀 그 머릿속에 숙지를 하는 거지, 암기는 그 단시간에 걸쳐가지고 머릿속에 강제로 집어넣는 그런 방법이 더 어울리는 표현이고, 숙지는 뭐냐면 계속 반복학습을 통해서 어느 정도 문제화 적용시킬 수 있도록 자기 그 머릿속에다 집어넣는 과정. 이렇게 좀 제가 다르게 좀 규정을 내릴게요. 그래서 저희는 반복학습을 좀 강조할 거니까 수업 시간에도 똑같은 용어인데도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조금만 열정을 가지고 관심 가지고 수업을 듣는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의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머릿속에 들어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실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관심 가지시고 복습은 꼭 하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자, 제가 전반적인 내용들은 이제 일단 말씀을 드렸으니까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장원 선생님이 좀 말이 좀 길으셔가지고, 그죠? 자, 일단 제가 교재 들어가기 전에 뭐부터 나눠드렸냐면 프린트 유인물 한 장씩을 나눠드렸어요. 그죠? 그게 바로 뭐예요? 화학에서 가장 중요한, 그죠? 주기율표입니다. 주기율표. 이 주기율표에 나와 있는 원소들은 한 번씩 다 출제가 됐던 경험이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제가 빈칸 처리를 해놨거든요. 우리 인터넷 강의 듣는 학생들은 분명히 인터넷 강의 그 탑재가 될 테니까 그거 출력해가지고 이거 준비하시고 이제 인강을 들으시면 될 거예요. 자, 지금 프린트 준비됐으니까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화학원 보충 프린트 해가지고 주기율표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빈칸들이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걸 한번 제가 칠판에다가 모식적으로 한번 그려드릴게요. 이렇게 생겼네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맞습니까?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겼죠, 그죠? 자, 지금 여기 위에는 숫자가 쭉 써 있는데 어떻게 써 있냐면 위에 이제 1부터 얼마까지 써 있어요? 18, 18까지 쓰여져 있죠, 그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프린트 맨 왼쪽에 보면 족이라고 쓰여져 있죠. 족에다 딱 동그라미 칩니다. 족. 족은 영어로 얘기하면 뭐냐면 얘가 그룹, 즉 패밀리예요. 그러니까 족이라는 건 같은 족이라는 이야기는 가족이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야. 지금부터 얘기하면 말 되게 천천히 할 거거든요. SP는요 말이 좀 빨라요. 2배속 정도. 근데 이 기초화학은 굉장히 말을 천천히 할 거예요. 받아 쓰시라고. 아시겠죠? 쓰시고 그 다음에 원소기호 나오면 이름을 잘 모르겠어. 예를 들어서 SR이 나왔어요. SR. 여러분 SR이 뭡니까? 아시는 학생도 있는데 지금 보니까 18명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빨리 셌죠? 그죠? 근데 말 못하는 학생들은 그 옆에다 써놔야 돼. 스트론튬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창피한 게 아니라 나중에 쓰는 게 모르는 게 창피한 게 아니라 모르는데 질문하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는 게 훨씬 더 창피하다는 거 분명히 알고 계시고 다 적으세요, 여러분. 족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그룹 패밀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즉 화학적 성질이 동일하다. 다 적어놓으세요. 화학적 성질 동일. 되셨죠? 자, 그리고 요 세로에는 우리 맨 왼쪽에는 1부터 얼마까지 쓰여져 있습니까? 7까지 쓰여져 있죠, 그죠? 거기는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주기라고 쓰여져 있어요. 주기 딱 동그라미 치시고 뭐냐면 얘는 껍질수예요. 껍질수. 물론 주기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시리즈 그래가지고 1주기, 2주기 그러면 얘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떤 성질이 변한다라는 이런 그 규칙성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주기인데 이 1부터 7까지의 액면가는 바로 뭐예요? 껍질수예요. 1이다 그러면 껍질이 몇 개 있다? 1개 있다. 그러면 3이다 그러면 껍질이 몇 개 있다?
3개가 있다라는 이야기. 여기서 껍질은 피부 이런 게 아니죠. 그죠? 이 껍질은 뭐예요, 여러분? 전자껍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껍질이요? 전자껍질. 이제 전자껍질도 그려 나갈 거거든요, 저희가. 근데 물론 공무원 시험에는 전자껍질을 그리라는 문제는 단 한 문제도 없어요. 뭐 주관식 문제가 없듯이 껍질 그리라는 문제는 없는데, 근데 껍질을 그릴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얘를 해석할 수 있어야 우리가 시험에 대비할 수 있다는 거 인지하시고 차근차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기에 대한 이 용어 자체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니까 지금 조금 이해가 좀 덜 되는데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뭐 수도 없이 나오니까요. 자, 그럼 한번 제가 한번 써볼게요. 1, 그 다음에 여기는 2, 그리고 여기 3 해가지고 쭉 여기는 얼마 나오죠? 요 움푹 솟아 있는데 13이 나오고요. 그리고 14, 15, 16, 17, 그리고 여기 18 이렇게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여기 요 움푹 들어가 있는 데 말고 솟아 있는 데부터 제가 원소를 한번 한번 해드릴게요. 자, 요거는 아시겠죠? 아무리 기초가 없다 그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죠? 원자번호 1번 누구죠? 아유, 그렇죠. 이 목소리가 제일 컸네요. 수소. 점점 목소리가 작아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실 거예요. 자, 수소입니다. 수소. 맞습니까? 수소. 원자번호 1번이고 그리고 우주에 가장 많은 원소가 바로 수소예요. 수소. 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원래는 보통 어떻게 외웠냐면 수소 다음에 헬륨 이렇게 원자번호 순서로 많이 외웠는데 그것도 중요하고요. 훨씬 더 유용한 건 바로 뭐냐면 이 세로줄로 외우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해요. 유용하고 시험 문제에 적용하기가 쉽고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밑으로 외우는 훈련을 할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수소 밑에는 자, 당연히 처음에 생각 안 나죠. 그죠? 생각 안 나니까 생각 안 난다고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굉장히 원망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하시면 되니까. 자, 원자번호 가르쳐 드릴 거예요. 수소 밑에 있는 원소는 원자번호가 3번이야. 3번이면 벌써 뭐가 떠오릅니까? 누구죠? 그렇죠. 리튬이에요. 리튬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뭐 전지 생각나죠? 리튬 이온 전지, 그죠? 어디에 많이 들어있어요? 이 시계 같은 데 많이 들어있는 게 리튬 이온 전지예요. 요즘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그러한 무슨 원소냐면 금속 원소입니다. 무슨 원소요? 금속 원소. 자, 그 다음에 리튬 밑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 굉장히 잘 아는 놈이에요. 중학교 때부터 뭐 얘 빼면 얘기가 안 될 정도로 많이 나와요. 일단 힌트를 드리면 불꽃 반응색이 노란색이야. 그럼 뭐가 떠올라요? 한번 역으로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그죠? 옛날에 우리는 맨날 어떻게 외웠냐면 나트륨의 불꽃 반응색이 무슨 색이야? 이러면 노란색. 이렇게 외웠는데 반대로 오늘은 한번 해봤어요. 불꽃 반응색이 노란색인 놈이 바로 누구다? 나트륨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불꽃 반응색이 노란색이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물질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물에 끓는 점이 몇 도예요? 물에 끓는 점이 몇 도죠? 100도죠, 100도. 그죠? 이거 잘 알고 계시죠? 이거는 뭐 화학을 떠나가지고 일상생활 하는데 라면 끓여 먹을 때도 생각나는 거예요. 그죠? 막 끓고 있는 물 100도인가? 뭐 이 정도 생각이 나겠죠. 그죠? 이 정도로 우리가 활용도가 높은데 반대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어떤 물질을 끓는 점을 재봤더니 100도래. 그럼 걔는 뭐예요? 물이에요, 여러분, 물. 아시겠죠? 이렇게 끓는 점이라든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게 뭐였죠? 불꽃 반응색이었죠. 그죠? 이거는 물질을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특성이에요. 그 녀석만 알면 걔가 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제발 아시겠죠? 끓는 점이 78도는 뭐예요? 모르죠, 그죠? 이게 모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어떤 학생은 얘기를 했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탄올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그 학생과 우리 대답 못한 학생의 차이점은 뭐냐면 정보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예요. 근데 물이 100도가 끓는 점이라는 건 딱히 누가 얘기 안 해줘도 다 알고 있죠. 그걸 왜 알고 있으면서 78도가 에탄올이 끓는 점이라는 건 잘 모를까요? 노출빈도예요, 노출빈도. 아, 물에 끓는 점은 내가 그만큼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었던 얘기고 에탄올 78도는 오늘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죠? 하지만 그 현상은 똑같은 하나의 그 사실인데 나한테 다가오는 이 느낌이 다르다 이런 얘기죠. 그럼 제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노출 빈도를 많이 하고 많이 복습하고 할수록 빨리 자기께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가끔 이 자리에서 무슨 생각도 하시냐면 선생님 에탄올 끓는 점 78도까지 알고 있어야 되나요? 라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물어보는 학생이 있어요. 저는 그러면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당연하죠. 알고 계세요. 그래야 나중에 시험 보러 가가지고 다
다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이 공무원 시험은 1분에 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아주 긴박한 프레임이에요. 세상에 세계 어딜 봐도 이런 문제는 없어요. 아니, 무슨 시험이 무슨, 번개불에 콩 가먹는 것도 아니고 1분에 한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리고 시간 지나면 어때요? 우리, 외국 사례를 보면은 이런 국가고시 같은 데서도 시간이 초과되면요. 감독아에서 시간을 좀 더 줘요.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이 능력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죠? 이게 아주 상식적이고 그 다음에 이성적인 얘기야.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부정행위죠? 부정행위고 바로 2년간 자격시험 박탈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압박을 가하니까, 그럼 어떻게, 그 제도권 내에서 우리가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 프레임에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방법의 하나가 뭐냐면, 웬만한 건 다 알고 계셔야 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음가짐을, 우리 머릿속에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이렇게 슬라이스를 치지 마세요. 그냥 나와 있는 건 다 한다라는 각오를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계속 안 하고 버티고 그 다음에 또 미루고 이러다 보면 계속 얘기가 다른 얘기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느 정도 분량을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리고 있는 그런 양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절 믿으셔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복습할 양이 굉장히 많아요. 용어도 새로운 용어 많고 그 다음에 처음 듣는 얘기도 많은 것 같고 그렇지만 그게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는 들은 얘기 이게 굉장히 반갑거든요. 공부하다 보면. 그죠? 이제 그런 걸 좀 주의하시면서 꼼꼼하게 다 정리해 나갑니다. 그 밑에 나트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네요. 나트륨. 자, 나트륨 밑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목소리가 점점 작아진다 그랬는데 정말 작아지고 있어요. 칼륨이라 그래요. 칼륨. 잘 원소기호 모르시면 적어 놓으세요. 이게 쪽팔린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칼륨. 칼륨하고 헷갈리는 게 뭐예요? 칼슘. 엄청 헷갈리죠. 그죠? 막 칼륨하고 칼슘 헷갈리는데 K는 칼륨이구나. 칼륨이네. 이걸 이 시간 통해 가지고 확실하게 구별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칼륨 밑에는 뭐가 있죠, 여러분? 그렇죠. 루비듐이라는 게 있어요. 루비듐. RB. 난생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죠? 내가 루비는 들어봤어도 루비듐은 못 들어봤네. 뭐 여러 생각을 할 텐데 이것도 역시 공무원 시험에 출제된 원소 기호예요. 그러니까 알아두셔야 돼. 써놓으세요. 루비듐. 자,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 됐습니까? 그 루비듐 밑에 한 칸 더 남아있죠. 그죠? 그 한 칸에는 뭘 써야 돼요? 그렇죠. CS라고 쓰고 세슘이라고 읽는 그러한 원소 기호를 적으셔야 돼요. 세슘은 이 반감기가 아주 정확한 원소이기 때문에 원자시계로 많이 이용되는 그런 원소예요. 물론 세슘도 공무원 시험에 얘를 물어보는 문제는 나오지 않았지만 칼륨, 루비듐, 세슘 요 라인으로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서 제가 원소 기호를 빈칸으로 좀 처리를 해놨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얘는 뭐라고요? 수소, 그 다음에 리튬, 그 다음에 나트륨, 칼륨, 루비듐, 세슘이에요. 특징을 이제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아까 나트륨 그랬더니 제가 제일 먼저 드린 말씀이 뭐예요? 불꽃 반응색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죠? 불꽃 반응색에 대한 이야기는 공무원 시험에 뭐 최근에는 나온 적은 없습니다. 왜? 당연히 알고 있으니. 근데 과거에 좀 유치한 문제가 나오던 시절에 이 나트륨은 정말 단골 손님이었어요. 나트륨의 불꽃 반응색은 노란색. 이게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학생들이 이제 나트륨이 나오니까 이제 다음 연도에는 이제 준비를 하겠죠. 그죠? 항상 리드를 적용해서. 그래서 뭐도 합니까? 리튬도 하고, 그 다음에 막 칼륨도 해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외우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어. 근데 물론 모르고 있는 학생도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해드릴게요. 리튬은 불꽃 반응색이 무슨 색이죠? 그렇죠. 얘는 빨강색이에요. 빨강색. 적어 놓으세요. 빨강색. 리튬 가로 열고 빨강색. 적어 놓으시고, 칼륨은 불꽃 반응색이 무슨 색이라고 기억하고 또는 알고 있나요? 보라색이에요. 보라색. 그죠? 칼륨은 보라색이에요. 이렇게 차근차근 알아서. 그러다가 갑자기 시험 문제가 칼륨, 나트륨, 리튬을 물어보는 문제는 절대 기대하지 마세요. 안 나오는데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어떻게? 공무원 시험에 어떤 시료를 불꽃 반응을 시켜봤더니 그 보라색을 띄었고 다른 실험을 했더니 뭐가 나왔다. 이런 그 문제 중간에 이 그 인덱스가 툭 튀어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배웠던 이걸 기억해내가지고 뭐예요? 불꽃 반응색이 보라색이야? 그러면 이 비커 안에는 일단 뭐가 들어있다? 칼륨이 들어있겠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문제가 단독으로 공무원 시험 문제 다음 중 불꽃 반응색이 보라색인 것은 1번 리튬, 2번 나트륨, 3번 이거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는 안 나와요, 여러분. 이건 언제 나왔냐면
중학교 때 그 옆에 그것도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게 아니라 옆에 그 형성평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물어보는 문제로 나온 거야. 옆에 있는 내용 슬쩍슬쩍 보면서 다 풀 수 있는 문제 있죠. 그죠? 그 문제에 나오는 유형이고 절대로 얘를 단독으로 물어보는 문제는 기대도 하지 말아라. 제 말 아시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리튬 옆에 원자번호 4번이에요. 여러분 4번. 누굽니까? 그렇죠. 베릴륨이에요. 베릴륨. B2라고 적고요. 얘는요. 여러분 별표를 할 거예요. 별표. 이 베릴륨은 조금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래서 기초화학에서는 필기만 해놓고 잊어버릴 거예요. 왜? STP 화학에 가서 잘 다룰 거니까. 제 말 아시겠죠? 그죠? 뭐라고 필기할 거냐면 금속 원소지만 제가 적어 놓을게요. 우리 또 동영상 강의 듣는 학생. 금속 원소지만 공유 결합을 함. 금속 원소지만 공유 결합을 함. 우리나라 말이 진짜 어렵대요. 외국어를 내가 이렇게 얼핏 기억해가지고 이게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이렇대요. 영어를 학습하려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500시간이 필요하다면, 한국어를 공부하려면 한 3000시간이 필요하대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 말이 되게 어렵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도 되게 어려워요. 금속 원소지만 공유 결합을 함. 그럼 얘는 무슨 결합을 한다는 얘기예요? 공유 결합을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다른 금속 원소들은 공유 결합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예요. 이 문장을 하나 썼지만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는 인덱스는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베릴륨은 무슨 결합을 한다? 공유 결합. 아, 선생님 기초화학인데 공유 결합 너무 어려운데요? 신경 쓰지 마세요. 앞으로 나오는 용어들은 그렇다고 아무리 기초라 그래도 화학 용어를 빼놓고 무슨 다른 말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간혹 나오는데 만약에 용어들이 좀 걸린다면 체크해놨다가 네이버를 찾아봐도 좋고 따로 질문을 와도 좋아요. 아니면 우리 인강 듣는 학생들은 게시판에 올려도 좋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풀어나갈 방법을 말씀드릴 테니까 자, 금속 원소지만 공유 결합을 한다. 그러면 베릴륨은 일단 무슨 결합을 한다? 공유 결합을 한다. 그리고 일반적인 금속 원소는 공유 결합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두 가지 인덱스를 알아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베릴륨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트륨 옆에 원자번호 11번이고 원자번호 12번이야. 누구죠? 그렇죠.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원소가 있어요. 마그네슘. Mg. 마그네슘. 원자번호 이런 거 잘 모르는 학생도 괜찮아요. 일단은 뭐는 들어봤냐면 나트륨하고 마그네슘은 들어봤어. 왜? 이거 라면에 많아요. 그죠? 나트륨, 그래서 나트륨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어땠다? 그렇죠? 돼지가 된다. 이런 얘기 막 나오죠. 그런 얘기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원소기호에 대한 부담감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원자번호 순서에 대해서 외우는 방법, 세로로 외우는 방법 다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자, 마그네슘 밑에는 뭐가 있죠? 칼륨하고 무진장 헷갈린다고 하는 칼슘이 있어요. 칼슘은 어디에 되게 필요한 원소라고 예전부터 배웠어요? 뼈의 구성 원소죠. 그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칼슘 많이 섭취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는데, 칼슘이 뼛속에서 또 빠져나가면 뭐가 걸리냐면 이 골다공증 같은 게 걸려요. 골다공증. 그죠? 자, 그래서 칼슘, 이 인체의 구성 원소 중에 하나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칼슘 밑에 뭐가 있죠? 아까 잠깐 나왔었네요. 그죠? SR이라고 쓰고, 스트론튬이에요. 스트론튬. 다른 건 다 거두절미하고 이 불꽃 반응색을 자꾸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주 중요한 물질의 특성이에요. 나트륨 무슨 색이었죠? 외워지죠? 그죠? 외워지죠? 리튬은요? 빨강색. 그죠? 칼륨은요? 보라색. 스트론튬은? 그렇죠. 얘는 교과서에 뭐라고 쓸려 있냐면 진한 빨강이래요.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아, 리튬은 빨강색이고 얘는 진한 빨강색이고. 이거 진짜 헷갈리죠? 그죠? 구별하기가 굉장히 주관적인 얘기라서 얘네들을 어떻게 구별하냐면 빨강색, 진한 빨강색 이렇게는 시험 문제가 안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얘는 빨강색이고 얘는 진한 빨강색이야. 그럼 만약에 출제자가 얘하고 얘를 구별하는 문제를 내고 싶다면 색깔로는 구별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분명히 다른 이야기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어느 정도 프레임이 짜여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리튬하고 스트론튬을 물어본다면 100% 뭘 물어보냐면 색깔을 물어보지 못해요. 그죠? 왜? 학생들만 와서 야, 빨강이나 진한 빨강이나
그걸 어떻게 구별해? 이렇게 얘기하면 출제자도 난감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다른 걸 제안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용어가 바로 뭐냐면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스펙트럼이에요. 선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 정말 기초인데도 어려운 얘기가 막 나오죠. 그죠? 스펙트럼. 여러분, 스펙트럼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있어 보이는데 스펙트럼이 뭐냐면요. 뭐예요, 여러분? 무지개예요, 무지개. 무지개. 무지개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려 그러면 어디를 어떻게 해야 돼요? 실험 통해서 보려 그러면 이 삼각형처럼 생긴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때 갖고 놀던 먼리즘? 이 프리즘을 이렇게 통과시키면 이 무지개가 보이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그 프리즘을 조금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뭐라 그러냐면 분광기라 그래요. 분광기. 대학교 때는 분광기라고 배우고 초등학교 때는 프리즘이라고 배우는 거예요. 같은 놈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그 분광기를 통해 가지고 나타내면 얘가 다른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시험지상에서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까지만 알고 있으면 되냐면 리튬과 스트론튬은 붉은색의 불꽃 반응색으로 비슷한데 걔를 굳이 구분하려면 뭘 이용한다? 선 스펙트럼을 이용한다. 거기까지만 알고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선 스펙트럼이 뭔데? 막 이런 거를 물어보진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범위가 이 정도로 정해져 있어요. 공무원 화학은. 알겠죠? 무슨 말인지. 네, 좋습니다. 스트론튬 밑에는 뭐 있죠, 여러분? 그렇죠. BA 바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바륨. 오늘 복습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세로줄로 외우시고 그다음에 가로줄로 외우시고 그다음 뭐 하셔야 돼요? 원소 기호 다 부를 줄 아셔야 되고 쓸 줄 알아야 되고 알겠죠? 무슨 말인지. 거기까지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리고 외운 다음에 어때요? 또 금방 까먹어요. 원래 사람은 다 까먹는 동물이야. 그죠? 옛날에 과거를 다 기억하고 있으면 어떻게 괴로워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까먹게 되는데 근데 학습에 필요한 내용들이 까먹은 건 아까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게 뭐 아쉽거나 그런 얘기가 아니야. 제가 제 입장에서. 근데 까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지 않는 게 저는 굉장히 아쉬워요. 우리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또 하고 또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엔 원자번호 5번으로 훅 넘어가 볼게요. 자, 원자번호 5번 누구죠? 붕소예요. 붕소. 붕소입니다. 붕소. 이 붕소도 굉장히 어려운 원소예요. 이제 결합으로 가면 어려운 원소인데 일단 오늘은 B가 원소기호 붕소구나. 원소명으로는 붕소고 원자번호는 5번이구나. 뭐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붕소 밑에 뭐 있습니까?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놈이 있어요. 알루미늄은 잘 알고 있죠, 여러분. 그죠? 알루미늄. 요즘에 알루미늄은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죠? 이 창문 샤시들이 다 알루미늄 샤시로 돼 있죠, 그죠? 알루미늄 외장용 건물 소재로 많이 사용되는 게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 그 밑에는 뭐가 있냐면 GA라고 쓰고 뭐예요? 갈륨이라고 불러요. 갈륨. 얘도 알아두세요. 얘는 멘델레예프라고 하는 멘델레예프 들어보셨나요? 그죠? 들어는 봤죠, 그죠? 멘델레예프가 뭐 한 사람이냐면 최초의 주기율표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 사람하고 연관된 가장 아주 유명한 원소이기 때문에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일화는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붕소, 알루미늄, 갈륨 모르셨다면 써놓으셔야 돼요. 갈륨 이렇게. 자, 붕소 옆에는 뭐가 있습니까? 탄소. 탄소 원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죠? 생명체에 없어서는 안 되는 원소예요. 그죠? 우리 몸의 주성분입니다. 우리 몸에 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그러면 어때요? 모두 앞에 제일 먼저 나오는 원소가 뭐예요? 탄소, 수소, 산소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정도로 인체 구성 물질 중에 하나예요. 탄소. 그리고 화학에 탄소 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원자번호는 몇 번? 원자번호 몇 번? 요걸 읽으시면 안 되죠. 그죠? 요건 뭐라 그랬죠, 아까? 족이었어요, 족. 그죠? 몇 족? 14족이고요. 원자번호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그죠? 앞부분에서는 금방 돼요. 눈으로 싹 하면.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막 번호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탄소는 원자번호 6번입니다, 여러분. 그죠? 자, 탄소 밑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Si, 규소가 있어요. 규소. 자, 얘가 6번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6번이고, 이 한 줄에 몇 개 있냐면 8개가 있네요. 그죠? 8개가 있어요. 8개니까 얘는 6번이고 여기다 8을 더하면 얼마 되죠? 14가 되죠. 얘는 14번이에요. 14번. 이런 규칙성도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게 뭐냐면 좀 이따가 제가 번호를 다 적어드릴 건데 집에서 복습하실 때 이런 규칙성도 좀 찾아보시라는 걸로 힌트를 제가 지금 드린 거야. 아시겠죠? 자,
규소. 규소 밑에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 요건 좀 생소할 거예요. 자, G2라 그래서 뭐죠 얘? 예전에는 게르마늄 이랬어요. 그죠? 게르마늄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찜질방이죠. 그죠? 막 찜질방 가면 옛날에 무슨 게르마늄 맥반석이니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요게 요즘에는 저마늄이라고 하는 그 원소명이 그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모든 문제가 저마늄으로 나올 테니까 알아두시기 바래요. 저마늄. 자, 이 저마늄 밑에는 뭐가 있죠, 여러분? SN. SN은 잘 아시죠? 그죠? 아는데, 뭐 자주 등장하는 그런 원소는 아닙니다. 그죠? 자, SN을 뭐라고 읽죠? 주석이라 그래요. 주석. 주석 알아두셔야 됩니다. 주석. 주석도 공무원 시험에 꽤 자주 나오는 원소 중에 하나예요. 주석. 주석. 자, 주석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것도 우리만 잘 압니다. 원소 기호. 그죠? 이거 뭐죠? PB? 납이죠, 납. 납인데, 이렇게 주기율표로 보니까 우리하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놈이죠. 우리는 주로 어디서 많이 했어요? 막 여기서 왔다 갔다 했는데, 납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놈인지는 이거 하면서 압니다. 근데 이 납도 공무원 시험에서는 출제 빈도가 좀 있는 편이니까 좀 알아두시기 바래요. 그죠? PB, 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15족에 원자번호 7번 원소로 한번 가보죠. 탄소 옆에 누구 있습니까? 질소. 원자번호는 7번이에요. 질소. 질소도 역시 출제 빈도 굉장히 높죠. 그죠? 질소. 질소 밑에는 뭐 있어요? 그렇죠. 인이 있어요. 인. 자, 모르면 다 적어놓으라 그랬어. 이 질소, 인. 그죠? 인. 그 다음에 인 밑에는 뭐 있죠? AS라고 하는 비소라는 게 있어요. 비소. 이 비소도 이번에 6월에 나와서 제가 아주 예전에는 잘 안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 6월에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면 이 반도체 준금속으로 쓸 수 있는 원소 해서 나온 그 관련돼서 나왔는데 이때 비소가 보기로 나왔었습니다. 만약에 이걸 인지하지 못했다면 AS가 도대체 뭔가? 애프터 서비스인가? 안 재밌나요? 자, 뭐 그랬을 텐데 요건 좀 알아두시기 바래요. 준금속으로 조금 중요한 원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비소까지 딱 빈칸 처리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질소 옆에 누구 있어요? 자, 그렇죠. 산소가 있죠. 산소. 원자번호 8번 산소가 있고요. 산소도 뭐 인체의 구성물질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어디에 제일 많냐면 얘는 어때요? 지각에 제일 많아요. 지각. 땅속에 제일 많은 원소가 산소입니다. 산소 알아두시고 그 밑에 뭐 있습니까? 황이 있어요. 황. 설퍼라고 부르는 황이 있고요. 황하고 산소는 성질이 아주 많이 비슷해요. 근데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황은 무겁죠. 그래서 얘는 주로 고체로 많이 존재하고요. 얘는 기체로 많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산소 옆에는 누구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원소 중에 하나 뭐죠? 플루오린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소시적에 배울 때는 뭐라고 배웠냐면 플루오르 이렇게 배웠어요. 플루오르. 근데 요즘에 명칭이 좀 바뀌어서 얘를 플루오린 그럽니다. 플루오린. 그래서 뭐 우리 플루오르와 수소 옛날에 이랬다면 요즘은 플루오린 화수소 뭐 이런 식으로 명칭이 바뀌어서 이 명칭이 바뀌면 예전에 공부한 학생들은 굉장히 거북해요. 거슬려. 그래서 빨리 이 용어나 이 명칭에 익숙해지도록 또 훈련하는 것도 그 학습 진작을 시키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플로린. 그 밑에 뭐죠? Cl. 염소입니다. 염소. 왜 얘는 클로린으로 안 바꾸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걔는 계속 염소야. 염소. 염소 밑에 뭐 있죠? Br이라고 쓰고 뭐라고 있습니까? 옛날엔 브롬 그랬죠. 그죠? 근데 이것도 명칭이 바뀌어서 브로민이 됐어요. 브로민으로 바뀌었으니까 이것도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요게 제일 많이 바뀌었어요. 얘는 이름이 뭐예요? 그렇지. 옛날엔 요오드였어요. 요오드. 근데 요즘에는 IOD로 바뀌었어요. 그죠? 그래서 제일 거북해. 빨리 익히셔가지고 이제 왜 이걸 익혀놔야 되냐면 여러분들 그 영화 보시죠. 외화막 보시죠. 그죠? 외화 보실 때 어때요? 주인공 얼굴을 주로 봅니까? 자막을 봅니까? 그렇죠? 자막을 보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죠. 그죠? 그러다가 자막을 보지 않아도 들리는 그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FBI. 이런 거 막 들리죠. 그죠? 왜 들릴까요? 그 단어를 알기 때문에 들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그 수업을 할 겁니다. 수업을 하는데 생긴 건 굉장히 그 가장 동양적으로 생겼지만 거의 말은 뭐예요? 그 화학 용어 자체가 다 외래어니까 외래어를 굉장히 많이 쓰면서 얘기할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면 뭐가 안 들리냐면 자기가 인지하지 못하고 자기가 알고 있지 못하는 용어들은 패스야. 이게 그 머릿속에 들어오질 않아요. 귓속에 들어오질 않고. 그게 패스가 되면 전반적인 내용이나 문장 자체가
이게 해석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용어 정리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일단 용어 정리의 스타트는 바로 뭐예요? 원소기호의 명칭을 정확히 알고 있냐 없냐. 화학의 대부분은 다 화학식으로 얘기할 거예요. 화학의 언어가 화학식이니까. 그렇죠, 그죠? 화학식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일단 얘네들 용어가 안 돼 있으면 이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서 복습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내 걸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알겠죠? 자, 계속 갈게요, 여러분. 자, 원자 번호 2번이에요. 누구죠? 헬륨입니다. 헬륨. 헬륨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뭐 헬륨 가스 해가지고 어때요? 옛날에 이 목소리도 막 변하는 가스 있죠, 그죠? 막 그런 건데 이게 뭐 옛날에 요즘에 또 되게 질소가스와 함께 얘네들 뭐였어요? 급속 냉동시켜가지고 냉장제로 막 쓰이고 막 그랬었어요, 얘네들이. 근데 뭐 인체에 얘는 무해하지만 얘는 너무나 온도가 낮아가지고 화산 같은데 막 입어요, 그죠? 자, 요런 것들, 요 활용도가 요렇다라는 거 염두에 두고 헬륨 밑에 뭐 있습니까, 여러분? 네온이 있어요. 네온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네온사인이죠, 네온사인, 그죠? 얘는 그래서 방전을 이용해가지고 각종 뭘 이용한다? 조명장치에 이용하는 그런 기체입니다. 네온. 네온 밑에는요? 알곤이 있고요, 아르곤. 그 다음에 알곤 밑에는 KR, 크립톤이 있어요. 크립톤. 여기까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크립톤. 원자번호 36번 크립톤. 이왕 하는 거 아주 그냥 철저하게 좀 알아두세요. 자, 지금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원자를 쭉 적어드렸고, 자, 원자번호 순으로 했으니까 제가 한번 하첨자까지 적어볼게요. 얘는 원자번호 1번이에요. 원자번호는 어디다 적는지, 자, 한번 큰 원소기호로 한번 해볼까요? 원소기호를 제가 X로 한번 표현할 거예요. X는 임의의 원소기호입니다. 원소기호에는 4개의 숫자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4개의 숫자가. 4개의 숫자가. 첫 번째 여기는 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왼쪽 하첨자는 뭐가 들어간다? 원자 번호가 들어가는 거예요. 원자 번호. 원자 번호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한번 넣어볼까요? 수소는 원자 번호 몇 번? 1번. 1번 됐죠, 그죠? 헬륨은 원자 번호 몇 번? 2번. 2 이렇게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리튬은요? 3이니까 3번이니까 3, 4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5, 6, 7, 8, 9, 10, 18, 17, 16, 15, 14, 13 그리고 넘어가서 12, 11, 19, 20까지. 여기까지는 좀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학창시절에 원자번호 1번부터 20번까지 수엘립의 붕탄질산, 플레나마, 알귀인항, 염화, 칼카 막 이렇게 외운 거야. 그죠? 생각나시죠? 그죠? 뭐 어떤 방법으로든 하든 간에 1번부터 20번까지는 그러니까 외우시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그죠? 그리고 그때는 뭐가 또 유용하냐면 앞으로 이제 후반부로 가서 이제 우리가 내용을 조금 들어갈 때 2주기 원소 그러면 어때요? 여기가 1번, 2번, 3번 이렇게 내려갔죠. 그죠? 여기가 1주기고 여기가 2주기야. 3주기고. 그러면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2주기 아니면 3주기거든요. 그럼 2주기 원소 그러면 뭐가 딱 떠올라야 되냐면 리튬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플로린, 네온까지 쭉 일렬로 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원자번호 순서에 주기율표를 인지하고 있어야죠. 그죠? 문제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그냥 대놓고 얘기해요. 2주기 원소 중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 문제 위에 2주기 원소가 싹 쓰여져 있어야 돼. 근데 주기율표를 몰라. 그러면 그것도 못 쓰고 들어가면 이 문제는 아예 드랍이에요. 그냥 풀 수가 없어. 제 말 알겠죠? 그죠? 이 정도로 주기율표가 필요하니까 앞으로 세로줄, 가로줄, 신경 쓰지 마시고 철저하게 주기율표를 통째로 기억하셔야 돼. 알겠습니까? 2주기 원소 한번 연습해 볼게요. 어떻게 돼요?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면 2주기 원소 그러면 문제 위에 리베, 붕탄, 질산, 플레 딱 써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되게 빠르죠? 뭐의 결과예요? 연습의 결과예요. 연습의 결과. 연습하시면 우리 학생들 다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됐죠? 3주기 원소 그러면 남아, 알규, 인황, 염화, 칼. 염소, 아르곤까지 하시면 되겠죠? 쭉 연습하셔서 2, 3주기가 출제 빈도가 제일 높으니까 가로줄로 연습하시고 세로줄로 연습하십니다. 나머지 번호는 크게 인지 않아요. 다 문제가 나오면 가르쳐 줄 거예요. 36번에 크립톤도 알려주고 그 다음에 35번, 53번 다 알려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 말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하첨자는 원자 번호고 이 위에 있는 숫자는 뭘 알려주냐면 여러분 질량수라는 걸 알려줘요. 뭐라고요? 질량수. 용어가 질량수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얘를 원자량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원자량. 됐죠? 원자량, 질량수. 같이 알아보세요. 용어가 굉장히 생소해요. 일상생활에 쓰지 않습니다. 그죠? 그죠? 여러분, 몸무게 물어볼 때, 너 몸무게가 얼마야? 라고 물어봐지, 너 몸 질량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진 않죠. 그죠? 이 질량이나 이런 말들은 사실 일상생활에 잘 쓰지 않아요. 근데 화학이나 이런 과학 과목에서는 아주 많이 쓰는 용어들이에요. 질량수, 원자량. 아시겠죠? 질량수, 원자량. 그 다음에 이 하첨자는 뭐냐면, 얘는 뭘 쓰냐면, 원자수를 적어요. 원자수. 원자수를 적습니다. 원자수. 원자의 몰수 또는 원자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얘는 차근차근 할 거니까 오늘 그냥 필기만 하시면 될 거야. 오늘은 요거하고 요게 메인이니까요. 아시겠죠? 그죠? 자, 여기다가는 뭘 적을 거냐면요, 여러분. 뭘 적죠? 전하량이라는 걸 적을 거예요. 전하량. 전하량. 요 두 개는 다음 파트에서 상세하게 들어갑니다. 오늘은 어디하고 어디에 집중하겠다? 원자번호와 질량수, 원자번호와 질량수 여기까지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원자번호는 뭘 의미하느냐? 원자번호는 이 원소가 가지고 있는 뭐의 수예요? 양성자의 수예요. 뭐라고요? 양성자의 수. 양성자수입니다. 양성자수. 양성자수. 그리고 이 질량수, 원자량은 이 원소가 가지고 있는 뭐예요? 양성자수 플러스 그렇죠. 중성자수예요. 양성자수 플러스 중성자수. 됐습니까? 자, 이제 그러면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이제. 자, 수소는 뭐냐면 얘가 1이에요, 1. 1. 그럼 한번 연습해 봅시다. 얘는 그러면 원자번호가 1번이고 질량수가 1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원자번호가 1이라는 얘기는 빨리 머리를 돌려서 양성자가 몇 개? 한 개란 얘기예요. 잘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 위에는 질량수인데 질량수는 뭐하고 뭐의 합이에요? 양성자와 중성자수의 합이죠. 그죠? 근데 얘는 양성자가 한 개래. 그러면 중성자는 몇 개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죠? 0개예요. 0개.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양성자 한 개로 이루어져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제 말 이해되셨죠? 그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까지만. 자, 이리로 쭉 넘어가서 원자번호 2번 헬륨은 2, 4예요. 여러분. 2, 4. 그러면 정보가 어때요? 헬륨은 양성자 몇 개? 2개. 그죠? 중성자는 몇 개? 2개. 합해서 질량수는 얼마? 4.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제 말 아시겠죠? 그죠? 자, 리튬은 얼마냐면 원자번호 3번인데 얘는 7이에요. 7. 3, 7. 됐죠? 그죠? 7. 그럼 얘는 양성자수 3개, 중성자수 4개.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죠? 벨륨은 4인데 얼마냐면 얘가 9예요. 9. 4인데 9. 붕소는 5인데 얼마냐면 얘는 11이에요. 이제 연습 가능하죠? 그죠? 탄소는 6번인데 얘는 어때요? 12고 질소는 14고 그 다음에 산소는 16이며 그 다음에 플로리는 19입니다. 그리고 네온은 20이고요. 그 다음에 나트륨은 23이고요. 23. 마그네슘은 24. 그리고 알루미늄은 27. 그리고 규소는 28. 이는 31. 그 다음에 황은 32. 요 놈이 문제죠? 이놈이 얼마예요? 붉은색 어디서 붉은색. 얘는 얼마죠? 아주 유명한 35.5예요. 35.5. 속 썩이는 놈 중에 하나입니다. 다 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차근차근 합시다. 아르곤은 얼마냐면 36이고요. 36. 칼륨은 얼마냐면 39. 그 다음에 칼슘은 40이에요. 됐죠? 그죠? 자, 이렇게 됐는데 자, 지금 요걸 보면은 이제 원자번호하고 원자량 해가지고 뭐 하시면 되는 거야? 양성자수, 중성자수를 헤아리시면 돼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연습하시면 되고, 굳이 지금 제가 다 적은 것처럼 이걸 막 딸딸딸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그죠? 시험 문제에는 실제로는 어떠냐면 다 주어져요. 탄소의 원자량은 12, 질소의 원자량은 14. 근데 알고 있는 것과 주어진 데이터를 이용하는 거는 1분 프레임에서 어떤 게 유리한지는 우리 학생들이 잘 알고 계실 거야. 그죠? 그래서 구체적인 것 좀 꼭 외워야 될 것들 한다면 수소는 반드시 외우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헬륨도
외우셔요. 가끔 기체하고 관련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리고 탄소, 질소, 산소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 그죠? 그리고 간혹 가다가 나트륨이 나오는 경우가 좀 있고요. 그리고 염소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요 정도 외우시면은 공무원 화학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자, 요 정도 하시고 원자 번호하고 원자량의 관계 숙지하시기 바래요. 몇 분이죠, 지금? 45분이요? 아, 그래요? 좀 더 해도 되겠군요. 자, 손가락으로 좀 표시 좀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프린트를 보면 여기가 지금 음영 표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음영 표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음영 표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맞습니까? 이미 이 음영 표시는, 나눠드린 그 유인물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따로 하실 필요가 없어요. 요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구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원소를 하나만 더 적어 볼게요, 여러분.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기 갈륨 옆에 빈칸 처리가 되어 있는데 10개가 쭉 빈칸이거든요. 근데 이 맨 가장 오른쪽에 있는 요 빈칸에다가 하나만 더 적을게요. 바로 뭐냐면 ZN 아연이라고 하는 놈이에요. 아연. 그거 하나 적어 두시고 여기에 굵은 선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그죠? 자, 여기까지 쓴 다음에 저랑 한번 조금 더 구분을 해서 한번 주기율표를 좀 분석해 보죠. 자, 일단은 주기율표 딱 나오면 원소기호 어떻게 하셔야 된다? 이 빈칸 처리되어 있는 건 반드시 숙지해야 된다. 이거 복습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가로줄뿐만 아니라 세로줄로 다 기억하셔야 된다. 그리고 원소기호가 나왔을 때 하첨자와 상첨자가 있는데 하첨자는 바로 모르면 한다? 원자 번호. 원자 번호는 뭐였어요? 양성자의 수. 선생님, 전 지금 양성자가 뭔지 모르고 있습니다. 양성자가 지금 몰라도 원자 번호가 양성자라는 요 인덱스만 기억하고 가세요. 그럼 양성자가 뭔지는 차후에 나오고 그 다음에 대입하시면 되니까. 알겠죠? 무슨 말인지. 만약에 지금 딱 멈춰가지고 양성자에 대한 설명을 하면 뭐 해야 돼요? 빅뱅 우주론을 얘기해야 돼요. 그럼 이게 수업이 뭐가 되냐면 진짜 막 산으로 갔다 다시 막 바다 만났다 막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약간은 순서를 좀 정해가지고 조금 낯선 용어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거는 제가 딱 정해드릴 거예요. 여기까지만 외우시고 토스한다. 제 말 아시겠죠? 그죠? 양성자 얘기는 거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은 중요한 게 원자 번호하고 질량수의 의미예요.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고 질량수는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인데 각각 숫자가 주어지면 우리는 뭘 헤아릴 수 있다? 그 원소가 가지는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헤아릴 수가 있다. 예를 들면 나트륨 원자 번호가 11번이니까 양성자 수가 몇 개? 11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중성자 수는 몇 개? 12개가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분명히 인지가 되죠? 그럼 이게 공무원 시험 문제는 수능 문제가 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나오냐면 15문제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이런 게 나와요. 그 15문제 한 문제 중에서. 다음 중 원소기호가 잘못 표시되어 있는 것. 이렇게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써놓고 어때요? 나트륨은 양성자 수가 12개다. 그 다음에 중성자 수가 11개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틀리고 맞는 걸 구분할 수 있겠죠. 그죠? 그 정도 문제는 당연히 풀어야 돼요. 바로 요 기초과학에서부터 출발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죠. 제 말 이해되시죠? 그죠? 그리고 양성자 수 11개, 중성자 수 12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거예요. 얘는요 여러분 좀 해봐야겠죠. 그죠? 얘는 양성자 수가 몇 개야? 17개 맞죠? 그죠? 중성자 수는요? 중성자 수는 18.5개?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죠. 중성자가 반 개가 들어있는 경우는 없겠죠, 여러분. 그죠? 거기까지만 오늘은 아는 겁니다. 일단 얘는 35.5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나온 건 아니구나 라는 거 기억하세요. 우리가 꼭 교재에 들어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릴 테니까. 됐습니까? 자, 외울 거 확실하게 외웁니다. 수소는 원자 번호 1번이고 질량수 얼마라 그랬어요? 1. 그죠? 헬륨은 원자 번호가 2번이고 질량수는 얼마? 4라 그랬어요. 그죠? 또 외우라는 게 탄소였죠? 탄소는 원자 번호 몇 번? 탄소는 원자 번호 6번. 그죠? 탄소는 질량수는 얼마? 12. 그러면 양성자 수 몇 개? 6개. 중성자 수 몇 개? 6개. 완전히 자기 걸 만드셔야 됩니다. 질소는 원자 번호 몇 번이었어요? 7번. 그리고 질량수는요? 14. 양성자 수 몇 개? 7개. 중성자 수 7개. 됐죠? 그죠? 산소는 원자 번호 8번. 그 다음에 질량수는 얼마예요? 16이었어요. 그죠? 그럼 양성자 수, 중성자 수가 모두 8개가 됐네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 했냐면 나트륨 했죠. 나트륨 원자 번호 11번, 질량수 23.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번 규칙성을 찾아봤어. 뭐냐면 짝수 원소는 어때요? 는 원자 번호에다가 곱하기 2 하면 질량수가 나와요. 그죠? 어때요? 짝수 원소. 탄소 6 곱하기 2 하니까 12. 그 다음에 산소 8 곱하기 12 하니까 16. 나오죠, 그죠? 10 곱하기 2 하니까 20. 나오죠, 그죠? 이게 일반적인 규칙이야. 홀수 원소는요, 홀수 원소는 어떻게 하니까 나오니까, 가만히 보니까 원자 번호 곱하기 2 한 다음에 플러스 2라면 질량수가 나와요. 대표적인 예가 뭐 있어요? 리튬. 원자 번호 3번 곱하기 2 하면 6 플러스 1하니까 7. 나오죠, 그죠? 자, 나트륨 곱하기 2에서 22 만든 다음에 더하기 1하니까 23.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 어때요, 여러분?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죠, 그죠? 근데 왜 이걸 잘 선생님들이 안 알려주냐면 예외가 너무 많아. 일단 뭐부터 예외예요? 1번부터 예외야. 얘도 1이야. 원래는 얼마 나와야 되는데 이거대로 한다면 3 나와야 되죠, 그죠? 그래서 얘는 참고로 알아두고 계시다가 만약에 이상한 걸 물어봤어. 그러면 대략적으로 원자량이 얼마인지를 판단하실 때 요걸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얘는 또 한 30번 이상 가면요 안 맞아요. 이거 안 맞아. 그래서 적용하는 게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잘 알려드리는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기초화학이기 때문에 기초화학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 제발 쉽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뭐 이런 요구들이 많아서 제가 일단 참고사항으로 말씀은 드리지만 이게 맹목적으로 따라지진 않는다는 걸 염두에 두고 알아갑니다. 제 말 아시겠죠? 자, 이렇게. 자, 해서 자, 그러고 나서 요 이제 비금속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자꾸 시간이 아까 원장님이 시간 잡아먹어가지고 저랑 지금 시간 매칭이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지금 우리 촬영하시는 분하고 지금 저기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데 저 양반이 날 안 쳐다봐. 그래서 지금 의사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자, 일단 자 그러면 이제 빗금친 것과 빗금치지 않은 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한다면 빗금친 원소들은 바로 뭐예요? 비금속 원소들이에요. 뭐라고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비금속이라는 말은 뭐예요? 금속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금속이 아니다. 그죠? 그리고 빗금이 쳐져 있지 않는 원소들은 바로 무슨 원소들이에요? 주로 금속 원소들이에요. 금속 원소들. 그러니까 왜 이걸 굳이 주기율표를 이렇게 나누냐면 화학에서는 금속 원소와 금속이 아닌 원소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도 원자번호 우리 4번인 베릴륨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금속 원소지만 공유결합을 함. 이렇게 썼죠. 그죠? 그만큼 원소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속이냐 비금속이냐 이 녀석만 알아도 화학에서 진척할 수 있어요. 됐죠? 그죠? 일단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을 제가 주기율표상에서 구분을 해놨는데 주로 금속은 어디에 모여있는지를 가만히 한번 그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주기율표 이쪽에 있어요. 그죠? 이쪽을 뭐라고 표현할 거예요?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주기율표 왼쪽에 있죠. 그죠? 그리고 위쪽보다는 아래쪽에 좀 많죠. 그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 아래로 내려가고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무슨 성이 강해지냐면 금속성이라는 게 강해져요. 금속성. 금속성은 뭐예요? 금속의 성향이에요. 금속의 성향. 금속의 성향이 점점 강해진다. 화살표를 이렇게 했는데 한번 염두에 둡시다. 그러니까 루비디움보다는 세슘이 뭐가 더 강하다? 금속의 성향이 더 강한 거예요. 리튬보다는 나트륨이 어떻다? 금속의 성향이 더 강한 거라고요. 알겠죠?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디움, 세슘으로 가면 갈수록 뭐가 증가한다? 금속의 성향이 더 강해지는 거야. 됐죠? 그리고 벨륨, 리튬, 마그네슘 내가 화살표를 또 여기다만 그렸다고 생각하니까 이 맨 밑에 있는 원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주기에서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 화살표는요. 아시겠죠? 그러면 붕소보다는 베릴륨보다는 리튬이 뭐가 강하다? 금속성이 더 강하다예요. 알루미늄보다는 마그네슘보다는 나트륨이 더 뭐하다? 금속의 성향이 더 강하다라는 뜻이고요. 제 말 알겠죠? 이 화살표는 또 밑으로는 이것 여기도 적용되겠죠? 그래서 칼슘, 스트론튬, 바륨이 있다면 누가 제일 금속의 성향이 강하다? 바륨이 제일 강한 거예요. 제 말 알겠죠? 성향을, 화살표의 의미를. 그러면 금속성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얘는 지금 1족이래, 1족. 지금부터 되게 중요한 얘기 합니다. 첫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 얘기만 딱 하고 끝낼 건데, 1족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맨 마지막 바깥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가 몇 개예요? 1개. 이 팩트를 믿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1족은 맨 마지막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가 몇 개? 1개.
2족은 몇 개? 2개. 됐죠, 그죠? 13족은 10의 자리 떼버리고 몇 개? 3개. 14족은 몇 개? 4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왜 1족이라 그랬냐면 공통적으로 얘네들은 맨 마지막 전자 껍질에 전자가 몇 개? 1개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기가 되게 힘드냐면 우리 학생들은 딱 1족 하면 딱 뭐가 떠올라요? 수소죠, 그죠? 당연하지. 걔는 1개밖에 없는데 1개겠지. 그죠? 맞습니까? 근데 리튬 보면이 어떠냐면요. 리튬 보면 그 다음부터는 상상할 수가 없어. 얘는 분명히 전자가 3개인데 왜 하나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제가 앞에다 뭘 뒀어요? 맨 마지막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가 1개. 얘는 껍질이 몇 개인데 총 2개에서 마지막 전자 껍질. 그럼 전자 껍질이 2개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안쪽 전자 껍질이 있고 바깥쪽 전자 껍질이 있는데 바깥쪽 전자 껍질에 전자가 몇 개 있다? 1개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얘는 전자 껍질이 몇 개예요, 지금? 3개죠? 3개 중에서 안쪽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전자 껍질에서 맨 마지막 세 번째 전자 껍질에 몇 개가 있다? 1개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1족의 의미다 이런 얘기입니다. 2족은요? 2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방식으로. 이해되었죠? 그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얘는 맨 마지막 전자 껍질에 전자가 무조건 1개래. 1개다 보니까 이 원자라는 건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맨 마지막 전자 껍질에 8개의 전자를 막 채우려고 해. 채우려고 한다. 이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옥텟 규칙 이렇게 얘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규칙이요? 옥텟 규칙. 됐죠? 그죠? 8개를 막 채우려고 하는데 얘는 지금 이 1족들은 최외곽 전자 껍질에 맨 마지막 전자 껍질에 전자가 1개 있대요. 그러면 갈등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전자 껍질을 전자를 7개를 더 받아가지고 8개 채울 것이냐 아니면 1개를 떨어뜨릴 것이냐 이걸 고민하겠죠.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는 뭘 할 거예요? 하나를 떨어뜨리겠죠. 당연히.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얘기만 하고 잠깐 쉴게요. 나트륨을 한번 가봅시다. 나트륨. 나트륨은 원자 번호가 몇 번이냐면 11번이에요, 여러분.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쭉 전개를 할게요, 여러분. 얘는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몇 개 있냐면 2개가 있고요.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8개가 있어요. 세 번째 껍질에는 1개가 있죠. 그래서 다 더하니까 몇 개예요? 11개가 된 거야. 그죠? 그래서 얘를 몇 족 원소라 그러는 거예요? 1족 원소라 그러는 거예요. 왜 1족이에요? 맨 마지막 전자 껍질에 전자가 1개 있으니까. 됐나요? 근데 얘는 어때요? 이거 1개 있으면 불안해. 몇 개를 가지려고 한다? 8개를 가지려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8개를 그럼 방법은 2개야. 7개를 받아. 그죠? 7개를 받아가지고 쫙 채우거나 아니면 하나를 잃어. 하나를 잃으면 어때요? 껍질이 사라져버리죠. 껍질이 사라져버리면서 이 안쪽에 있던 8개가 어때요? 맨 마지막 전자 껍질이 되면서 안정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는 7개를 받을래요? 아니면 하나 떨어뜨릴래요? 하나 떨어뜨리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하나를 떨어뜨리는 성향이 되게 강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1족 원소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를 잃기가 쉬워요. 전자를 잃기 쉽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금속성은 자, 전자를 잃기 쉽다라는 용어까지만 적고 이번 시간은 마칠게요. 그죠?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 연결할 거니까 칠판 지워주지 마시고 됐습니까?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